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하고 있는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잠시 후에 가져볼 테니까요. 샵 3989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 방송 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볼까요? 이번 주 검은 월요일에 이어서 검은 수요일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끝없이 올라가는 달러화의 가치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고개를 들면서 우리 증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도 치솟고 있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역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장중 1,442원까지 오르면서 어제 하루에만 다시 20원 가까운 상승치를 기록했습니다. 양지수는 장 초반에 좀 잘 버티는가 싶더니 오전 10시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소폭 상승하면서 더 이상의 지수 하락은 방어했습니다. 코스피 2.45% 빠지면서 2,169로 마쳤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54포인트 내린 건데요. 2,200선이 쉽게 무너지면서 이제는 2,100선을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47% 내린 673선에서 마쳤습니다. 수급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대 쌍끌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만 3,000억 원 넘게 담았고요. 외국인은 11거래일째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만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500억 원, 기관 700억가량 담았습니다. 8거래일 연속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겠습니다. 양시장 통틀어서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의약품 섹터만 상승불을 켰습니다. 일동제약이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사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유효성을 인증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동제약은 10%, 일동홀딩스는 14% 빨간불 켰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많이 빠지는 장세 가운데에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의약품 섹터가 1% 넘는 강세였습니다. 하락 업종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공급망 불안과 고환율 흐름 속에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비금속 광물 업종이 최근에 계속해서 부진합니다. 어제도 업종지수 4% 넘게 떨어졌고요. 특히 태경 BK가 어제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업종 3.8% 내렸습니다. 지난주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화천기계, 이후에는 어제까지도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13% 빠졌습니다. 이어서 화학업종도 3.6% 약세였는데요. 무상감자 결정 소식에 제이준 코스메틱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6.6%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모든 종목이 내렸고 특히 한국정보통신 어제 1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오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내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고 YG엔터테인먼트가 8%, JYP는 6% 빠졌습니다. 마지막 IT 부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긴 장대음봉을 만들면서 5% 넘게 떨어졌습니다. ST큐브,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장 마감 후에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들 간식 밀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바로 EM플러스인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PNP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소재 관련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인터엠인데요. 오디오 스트리밍 저지연 수신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4%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 율촌화학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즈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용 알루미늄 파우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지만 시간 외에서는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로 넘어가겠습니다.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겠는데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금리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채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국채금리 크게 하락했고 이 영향으로 미국의 국채금리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는 모처럼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전형적인 전약 후강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1.88%, 나스닥은 2.05%, S&P 500은 1.97% 오르면서 모두 강세로 마쳤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었는데요.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하락했지만 간밤에는 더 이상의 낙폭은 막았습니다. 자,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려고 나와 계십니다. 송가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강력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아시아 경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이외 아시아 국가들에서 달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함께 종목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밀키트와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새로 발굴해낼 수 있는 종목군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 방송 종료하기 전에 9시 20분 되기 전에 공개해 주시는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다면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위는 골드만삭스가 4분기 국제 유가 전망을 10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속에 4분기 국제유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북해산 브렌트유 전망치를 종전에 배럴당 125달러에서 100달러로 낮췄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관련해서는 4분기 중 평균 95달러로 원래 전망치인 120달러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가가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본다면 현재 수준에서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거시적인 약화로 인해 유가 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하지만 구조적인 공급 측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자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국제유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WTI와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봉쇄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죠. 자, 유가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 송가람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가의 흐름,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가의 흐름을 살펴볼 때는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느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원자재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 수요 공급의 원칙을 결국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 이 상황 같은 경우에 단기로 이 유가에 대한 심리가 악재가 여러 가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기로 가장 큰 악재로는 이제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이 세 군데가 이번에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역대급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가 바로 폭발한 사고는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이나 기타 국가들 유럽에서는 이것은 러시아에서 영구적으로 파괴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확정된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유럽 쪽에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유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좀 더 상승하는 요동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점을 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 강국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또 산업도 발달하면서 당연히 유가도 이렇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런 원유를 사용하는 양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를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점에서 유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연히 경기가 비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엔데믹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신흥국에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냐, 이런 수요 공급을 좀 더 살펴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유가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에너지 관련된 이런 유가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결국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한 번만 다시 안내 도와드릴게요.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3989번이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입니다. 2위는 위안화 가치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당국이 환율 개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달러 영향에 중국의 위안화 가치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환율 결정에 개입할 전망입니다. 어제 위안화 환율은 장중에 7.2295위안까지 올랐었고 홍콩 역외시장의 장중 최고 환율도 7.2381위안을 나타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7.2위안을 넘은 것은 2008년 2년 이후로 14년 7개월 만입니다. 위안화 환율은 올 들어서는 13.6%, 이달 들어서도 4.8% 뛰었는데요. 1994년 상하이 외환시장 개장한 이후로 연간과 월간 모두 최고 상승률입니다. 중국은 과거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던 시기에 경기 대응 요소를 추가했는데요. 이번에도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결정할 때 이 경기 대응 요소를 다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대응 요소라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 예전에 기준 환율을 결정할 때 시중은행에서 받은 자료로 경기 대응 요소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반영해서 기준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2020년에 폐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위안화가 급락하면서 다시 이걸 부활시키겠다는 건데요. 중국의 시장 상황 송가람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의 전체적으로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위기의 원인은 이제 경기 침체도 있겠지만 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강세 속에서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 달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도 큰 위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랬듯이 이제 국가적으로 어떠한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단기적 흐름이 나빴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하고도 아시아 전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중국 그 외 여러 아시아 국가들 모두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그 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외환 보유고와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함께 대응을 하는지 그 점을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중국의 시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입니다. 1위는 애플이 아이폰 14 예상 밖의 수요 부진에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이 신작 스마트폰인 아이폰 14의 수요가 예상과 달리 부진하자 아이폰 14 증산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부품 협력업체에 올해 하반기 아이폰 14 제품군 600만 대 추가 생산을 위한 부품 생산 계획의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세계 최대 휴대전화 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면서 중국 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 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판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14 제품군의 판매 개시 후 사흘간 판매 실적은 작년 아이폰 13 때보다 11% 줄어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미국의 선물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애플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의 주가도 각각 2%대 하락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 카메라 모듈 공급업체인 LG이노텍은 어제 10.5% 급락했습니다. 간밤 애플의 주가도 1%대 약세였는데요. 애플과 관련 협력 업체들에게 큰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애플 관련 업체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폭스콘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수요가 있겠지만 이 수요에서 수요량을 먼저 맞춰서 업체들이 생산을 해놓기 때문에 그 맞춰놓은 물량, 이 물량을 해소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 있어서는 수요 측면에서 그리고 수익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악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정 고객층, 그러니까 이 아이폰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층들이 두텁고 그리고 이 고객층들이 다음 모델이라든지 현재 모델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것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IT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 수요층 외에 우리가 이 IT 제품들이 들어가는 곳이 많지만 현재 이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다른 쪽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현재 이 아이폰 수요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큰 상승보다는 이전 상승, 이전 가격대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가람 전문가님께 저희 중국에 이어서 미국 애플의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이번 주도 오늘과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번 주 장 상황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월요일에 우리 양지수가 큰 폭으로 빠졌고 화요일에는 약간 반등세가 나오는가 싶더니 어제 또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지금 8시 49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지금 현재 예상지수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
미국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서 그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일단은 조금 마음 놓고 안심하기에는 두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어제장 잠깐 생각을 해보면 뭐 대부분 다 빠졌지만은 그 와중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제 뭐 제 기억에 나는 게 그 유틸렉스도 그렇고 일동제약도 저희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많이 올랐었고요.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뭐 계속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해서 가장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통과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주들이 기초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품목, 이 연구하고 있는 품목이 좋은 회사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약주들 경우에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네. 정군당 같은 네. 그런 회사들은 이제 연구 개발에도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지만 네. 이 연구 개발 외에도 가지고 있는 이제 약품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이 많은 회사들을 눈여겨 보신다면 네. 이런 재무 외에도 기술력, 다른 뭐 IT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기술력을 살펴볼 때처럼 이제 제약주들도 파이프라인을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영향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이 그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큰 기업들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뭔가 한 가지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역사가 조금 깊고 그런 기업들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성으로 지금 현재 소형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지만 네. 대형 계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큰 계약건이 터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MOU를 통해서 해외에서 이제 네. 제네릭 시장에 약품을 들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 매수를 네. 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잠깐 확인을 해보자면요. 어제 또 관련해서 뭐 시간 외에서도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채권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SCI 평가 정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맞물려서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제 좀 이런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제 채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네. 이제 제주은행 같은 소형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맞아요.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채권 관련주들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밀키트에서도 한 종목을 제가 또 추가로 스윙 종목으로 추가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 네. 그걸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채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뭐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상환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채권 추심업체에 당연히 이익감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네. 점이 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한 지금 증권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용 잔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채권 추심 업체들의 상승 모멘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뭐 계속해서 중소형 은행주들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또 그 흐름을 타고 이런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는 채권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이런 모멘텀이 일단 올해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샵 3989번으로 저희 방송 중에 매일매일 종목 상담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신다면은 방송 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장 시작 5분 정도, 5분 가까이 남은 상황인데요.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5%, 코스닥은 1.1% 넘게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보다 조금씩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 또 상승 하루 만에 바로 상승 반등에 성공한다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만나볼게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전문가님께 여쭤볼 종목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IMBC입니다. 이 종목이 그때 YTN이랑 한국경제TV가 오를 때 조금 같이 올라왔었다가 최근에는 좀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9월 이제 21일이랑 28일에 일주일 간격을 두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맞췄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IMBC를 4,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4,800원이면 최근에 제일 고점이 4,720원까지 가면서 좀 아슬아슬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올해 4월쯤에 이 정도 가격대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IMBC 다시 4,800원 올라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IMBC 같은 경우에 현재 매우 흐름이 좋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강한 매물대를 단기적으로 돌파한 모습입니다. 거래량을 띄우면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후로 추가 가격대까지 보게 된다면 이제 5,400원까지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이제 방송주들 같은 경우에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민영화 이슈죠. 민영화를 통해서 인수합병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들 수가 있는데요. IMBC 같은 경우에도 이제 MBC 민영화를 통해서 좀 더 경영 정상화를 노리겠다,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 뭐 MBC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여당 야당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방송사를 통해서 좀 더 활발한 이제 보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비판을 하는 쪽도 있고, 민영화를 통해서 좀 더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쪽도 있지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 민영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점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중기 라인 때 어느게 돌파가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IMBC 맞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이제 이 민영화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쪽이 뭐 맞다,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일단은 저희는 뭐 종목만으로 보자면 IMBC 5,4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추가 흐름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전문가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조 이방원 이후에 이방카라고 하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방카가 어떤 건가요?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카는 카는 뭘까요? 카 말 그대로 카 자동차 아.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뭐 완성차 업체들 흐름이 좋으면서 이방카라는 말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방산주예요. 사실 2차 전지랑 자동차는 좀 체감이 드는데 방산주가 최근에 그렇게 좋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LIG 넥선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가가 12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그래도 비중이 낮습니다. 현재 지금 9월 초에 11만 4천 원까지는 올라갔었고 어제 종가는 9만 300원인데요. 12만 원이면 좀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한 지금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방산주의 모멘텀 아직도 유효한지 2차 전지랑 자동차에 비해 좀 약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LIG 넥선 바로 진단 받아 보겠습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고 상승 모멘텀도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부터 저점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제 상승하면서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눌리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는 88,000원대 여기서는 추가로 한번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도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강하게 깨지는 구간이 84,000원대 이탈만 주의하시고 네. 지금 비중으로 더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방산주 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 수주 계획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앞으로의 이제 한국 방산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저렴하면서 기술력도 강한 그런 방산 업체들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수주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방산 제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를 구입하게 되더라도 이제 대형 차를 먼저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그런 네. 제품군들을 구입해서 AS를 받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제품을 구입할 때도 우리가 삼성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하는 것처럼 음. 이런 것들도 방산에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AS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죠. 네. 이 제품을 탱크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정말 단순하게 이 한 대 한 대 가격이 뭐 많게는 수천억에서 많이 구입하게 되면 조 단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 이외에 앞으로 유지 보수, 기술 이전 같은 비용은 이 비용의 최대 10배 이상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업체들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추가 수익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일명 K 방산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 뭐 전쟁 이슈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방산 관련돼서 앞으로의 유지 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장 저희 시작하고 2분 지났는데요. 현재 2% 넘게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92,200원 선 지나고 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 122,200원이라고 보내주셨었거든요. 84,0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LIG 넥스원 잘 가지고 계시다가 추후에 수익 보고 탈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은 조선주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이에요. 매수가가 11만 7천 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현대미포조선을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거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11만 7천 원이 8월 말에 11만 7,500원까지 오르면서 좀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현재가는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2.5% 정도 지금 올라오면서 10만 3천 원 선입니다. 그 전에 9월 23일에도 사실은 11만 원까지 가기는 갔었지만 11만 7천 원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대미포조선 우리 조선주들의 뭐 슈퍼사이클은 한번 오면 길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우리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 단기적으로. 하지만 네. 현재 비중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이제 단기 상승한 이후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시고 추세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았죠. 이 각광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에너지 위기가 가장 컸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네. 이제 LNG선 수주라든지 이런 운임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수주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좋고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점을 봐야 되냐?
바로 이제 운임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네.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운사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수요가 있느냐, 모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지수가 될 텐데요. 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 운임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런 경기가 회복이 되고 수출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런 조선주들이 다시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전만큼의 슈퍼사이클을 바라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지금 지켜보신다면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태조 이방원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요. 뭐 LNG 선박선 같이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었고 뭐 그런 모멘텀은 길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전망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10만 3천 원 선 확인되고 있고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11만 7천 원이라고 보내주셨었는데요. 뭐 매수가 근처에 오면은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메가스터디 교육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메가스터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12,000원이라고 남겨주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최근에 맞아요. 지난주에 조금 단기적으로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현재가는 지금 11,200원 선입니다. 12,000원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교육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뭐 교육주 하면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고교 학점은행제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코딩 교육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 앞으로의 상승 여력 전문가님 어떻게 될까요? 네,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코딩 교육 그리고 학점은행제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이제 흐름이 눌린 이후에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1차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그 가격대는 중기 매물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중이 크시다면 그 가격대는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현재 흐름대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규 매수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이제 매수가에서도 어느 정도 탈출이 가능하시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살펴보시고 추세를 보시고 가지고 가시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메가스터디 시청자님 1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보내주셨었는데요. 현재가 지금 11,100원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교육주들 전망 밝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이후에 이제 흐름 지켜보시면서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메가스터디가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또 있는데 보면은 사실 최근에 흐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랑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7만 원 넘는데 이 두 개 차이점이랑 만약에 내가 교육주 투자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둘 중에 뭐에다가 두 개 같은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떤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위하는 사업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인터넷 사업에 중점을 두느냐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종목만 놓고 보시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런 인터넷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시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부분이 있죠. 순환매입니다. 이제 순환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현대차가 강력한 지금 모습을 보인다. 네. 예를 들자면 완성차 업체가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완성차 업체가 강한 흐름을 보인 이후에 네. 이런
완성차 업체에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이 업체에 납품하는 관련 IT 업체들 이런 관련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커플링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관련된 대형 교육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네. 이 대형 관련된 교육주들을 따라서 매수하시기보다는 네. 이 관련된 종목들의 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과 관련된 커플링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네.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메가스터디와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메가스터디는 지지가 나왔고 다시 상승을 노리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자리만 본다면 메가스터디가 훨씬 더 좋은 위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개 비교를 해주셨고 일단은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메가스터디 교육보다는 메가스터디가 더 일단 좋은 위치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가람 전문가님 이제 오늘 지나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보게 될 텐데요. 내일도 일단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지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내 자막 지금 나가고 있죠.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거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시고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 시작하고 11분 지났습니다. 현재 9시 11분 4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수 확인하자면은 아까 예상 지수보다도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1.47% 오르면서 2200선을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2201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 오르면서 690선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던 거에 비해서 또 그만큼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제 하락률을 다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오늘 장 초반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환율 최근에 정말 관심 높은 부분이죠. 환율 오늘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10원 내리면서 1,429원 8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안정이 돼야지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수급 상황 보신다면은 외국인이 일단 코스닥에서는 정말 소량이지만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아직 너무 미미하긴 하지만은 수급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만 지금 개인만 400억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지수 상황 잠깐 체크해 보았고요. 오늘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랑 종목군들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일단은 업종별로 좀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의약품 어제에 이어서 또 제약바이오주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가 4.5%, 의료정밀 섹터도 3.6% 넘게 올라와 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제약 관련주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고려제약, 한국파마, 제일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5%에서 8% 정도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볼게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록뱅이 ENM 미디어 관련 기업이 22% 올라와주고 있고 메디프론도 19%, 서울리거 19% 이런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로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제 좀 오늘 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섹터 어제랑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관돼서 계속 장이 또 올라주니까 같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연장선상에서 개별주들은 이슈가 있으면 계속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이슈가 있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주의할 구간이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주들 대부분이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해주지 않는다면 1차로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적인 이슈로 또 움직이고 또 이게 임상 결과에 따라서 확확 달라지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저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접근하실 때 단기적으로 유의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방송 5분 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준비해 오신 저희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어제 굉장히 많은 섹터와 종목들을 이제 선물처럼 뿌리고 가주셨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재료도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계속 인상되고 있고 강달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은행주들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관련주들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점부터 지속적으로 추가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강한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지금 눌리는 상황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본 상황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들어갈 만한 섹터는 바로 이 금리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채권 추심 업체입니다. 이 채권 추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신용 잔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은행 금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애석하게도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고려 신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매수해 보실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시더라도 어제 8%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 다시 어느 정도 눌리면서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섹터 바로 가스입니다.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대성에너지나 GSE 같은 종목군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겨울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에너지 위기 외에도 식량 위기 동시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량 위기가 오게 된다면 이제 식음료 제품들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사료주들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료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접근해 볼 만한 위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사료주로는 한일사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3가지였는데요.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이 금리 인상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야겠죠. 두 번째로는 식량 위기의 사료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들 눈여겨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중에 이어지는 종목 상담 번호는 샵 3989번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